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파트는 그냥 넘기셔서 제가 이제 찍어드리면 아예 13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가 시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타트인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특성이야.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죠. 특성, 특징.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이제 보겠는데 국지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국지성은 자 우리가 국지화됐다는 자체는 무슨 성이죠?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 수급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 그러면 서로 지역 간의 연계가 어렵죠, 그죠? 지역적 격차가 많이 나겠고 지역마다 다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수급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서 곤란성인데 아까 제가 거미집 할 때 단기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더 가격이 왜곡됩니까? 단기적이죠. 그럼 단기적으로 그냥이다 가격이 왜곡된다. 왜곡돼요. 그러면 장기적이 맞아요? 단기적이 맞아요? 단기적.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족보상 어떤 게 나오느냐. 우리 시장은 불완전하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동질성이 없어요. 그럼 동질성은 시장에서 공개를 해서 상품의 가격이나 정보를 알리는데 우리는 동질이다, 비동질이다. 개별성을 배우셨죠? 개별성. 비동질성이에요. 그럼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그냥요? 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럼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인 거래가 많죠.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일물일가가 안 됐으니까 표준화되어 있지가 못하죠. 비표준화성입니다. 비표준화성이고 그 다음에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집중 토지 통제가 어려운데 요게 이제 비가 들어가서 세 개 비가 들어가서 쓰립인데 그래서 독조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독조마는 이 토지 소유자 하나밖에 없죠. 그럼 비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집니다. 독점은 비가 빠져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럼 갈게요.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도한 법적 제한은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적어요, 많아요. 그 시장 자체를 또 왜곡하는 경우가 되겠고 넘겨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그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살매와 팔매죠. 사는 거는 고가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고 파는 것은 그냥입니까? 황금성이 낮습니까? 그럼 금매로 내놓게 되면 단기 거래가 어렵죠. 그 다음에 시장의 국지성은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부분 시장으로 돼 있고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건 장기에 어려워요, 단기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서 체크했고요. 자,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비조직이죠. 근데 독점이에요, 비독점이야? 그때 달라요. 독점은 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우리가 133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자, 이걸 이제 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주택시장을 분석해봐요.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합니까? 불완전으로 분류를 합니까? 불완전 경쟁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물건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게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분석이 쉬울까? 분석이 어려울까? 어려워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 301호와 302호가 그 위치가 틀리고 물리적으로 틀리죠? 분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해보세요. 주택 서비스. 그럼 우리한테 효용을 준단 말이에요. 301호만 주는 게 아니라 302호도 줘요. 그럼 하나하나를 그냥입니까? 서비스를 봅니까? 그러면 주택 서비스라는 자체는 동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동질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효용 면에서. 그럼 이따가
물리적과 이질적이 나오면 분석하기 쉽다 어렵다. 서비스가 나오면 용이하다는 얘기죠. 나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이질성이 강하지 부동산이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 분석하기가 못하죠. 그래서 따라봐 주택 서비스 도입한 거죠. 서비스는 다 우리한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은 동질화된 상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서비스는 우리한테 만족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체의 물리적이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만족을 제공하는 서로 다른 주택을 동질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8번. 부동산 저가야 고가야? 그러면 이자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죠. 자금에 대한 유용성도 관련이 되고 불안전하다. 넘겨보세요. 자, 재밌었던 게 다음을 넘기면 특성이었어요? 기능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자구가 정량? 너 기능 있니? 그죠? 그러면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무슨 정량? 자구가 정량. 너 기능 있니? 근데 자구가 정량만 알면 안 돼요. 각각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구가 정량.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저가 뭐야? 저량. 제가 제고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구가 정량만 알아. 언니 이게 뭐야? 몰라. 그런 거야. 기능이에요.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그냥 커닝하면서 얘기해. 자원 배분. 자원. 그래서 우리가 그 리모델링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어떻게 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원은 더 많은 이윤이 나는 쪽으로 배분이 돼요. 그럼 자원이 배분되면 그냥입니까? 공간도 배분이 됩니까? 공간도 배분이 되고 고환 기능이야? 교환이죠. 교환. 자,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도 있죠.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가 뭐죠? 가격 창조예요. 창조. 형성 기능인데 자, 이걸 좀 넓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프를 본다면 가로치기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가격이고 T라는 건 시간입니다. T가 시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중개업을 지금 안 하지만은 많은 그 작년에 매물을 갖다가 사고 팔아가지고 지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도자는 처음부터 그냥입니까? 비싸게 팔아달라고 합니까? 얘기 좀 해봐요. 매수자는요? 싸게 달라는 거죠. 이걸 조절을 잘해야 중개업을 잘해요. 지금 중개사법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냥 이제 꼬셔야 돼. 꼬셔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이게 누군지를 알고 꼬시란 말이야. 매도자지? 그럼 가격을 어떻게 올리라 그래? 내리라 그래? 경기가 좋다 그래? 안 좋다 그래? 안 좋다 그래? 빨리 팔아. 빨리. 그죠? 여기 봐봐. 지금 제가 그쪽 잠실 쪽에 5단지나 그런 아파트들이요. 막 16억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수수료가 1,500만 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려? 그럼 얘는 가격을 어떻게 한다? 내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얘는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야죠. 빨리 사. 그죠? 이렇게. 사기꾼 같다. 이걸 조정을 중개업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중개업자. 그럼 매도자한테는 그냥입니까? 가격을 하향을 합니까? 하향을 지향하죠. 매수자는요? 가격 상향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그림이 거기 음영 색깔로 칠한 게 있죠. 그게 부동산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매수자는 B라고 적혔죠. 이건 S라고 적혔죠. 글로벌 시다니까 따라서 바이어. 들어봤어? 좀 영어 좀 해. 바이어는 사는 사람이에요. 셀러는 파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그림을 그려 재밌게. 이게 물고기 꼬리야. 그렸어? 이게 물고기 몸통이야. 이게 대가리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꼬리야, 대가리야, 몸통이야. 몸통이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안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괴될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봐. 매수자는요. 그냥입니까? 얘도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한선을 적을까요? 상한선. 상한선 적어서 그 이상은 못 주겠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매도자는 상한선, 하한선. 그 밑에는 못 팔겠다는 거죠. 그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야, 꼬리야, 몸통이야. 몸통이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가격이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계 가격 창조 기능은 자,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냥인데 협상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부동산 시장은 매도와 매수인에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가격 협상 과정에서 자, 갈게.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도인한테는 가격 올리라 그래야 돼, 내리라 그래야 돼. 하한 곡선이죠. 매수자는 상한 곡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점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교환 기능. 정보 제공은 우리가 나가면 정보를 받죠. 정보를 얻어요.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양과 질이 조정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건물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지가 알아서 양과 질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봐봐. 자, 이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기능이야, 특성이야. 특성. 얘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야. 따라 캐릭터. 특성. 얘만이. 야,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삐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공개는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캐릭터라는 얘기야. 에? 이건 볼펜 있지, 볼펜. 똑같아, 달라. 다른 특성이야. 볼펜 움직이지? 주택은 안 움직여. 해야 돼? 볼펜은 1,000원이야. 나만 알아, 다 알아. 근데 부동산은 공개, 비공개. 특성이라는 거야. 아, 이거 힘들다. 근데 자고가 정량은 뭐지? 기능이야, 기능. 이런 기능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게 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자고가 비양하면 돼, 안 돼? 정량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고가 궁량해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쉬는 시간 어떤 학원 갔더니 실질적으로 정씨가 있으셔요. 그래서 뭐 교수님 정량이라고 좀 하시고 그럼 보양이라고 할까? 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되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중요기출 문제 있어요? 네, 한번 풀어보.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자기가 안 풀었으면 아픈 거야. 이제 풀어보세요. 5번이 정답이죠? 지역마다 다 똑같아요, 가격이? 다르죠. 거기다 저거 상식 문제. 다 틀리잖아요. 지금 전기가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지가 않죠. 자,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면 2번이에요, 2번. 2번에다 별표. 자, 봐봐. 부동산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죠. 그럼 아까 거미집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어려웠어요? 단기.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 가격이 왜곡됐다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배분될 수 있죠. 자원 배분이지만 공간도 배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별로 지문에 따라서 그 유형을 또 결정하기도 한다.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136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주식시장에서 따왔다 그랬죠? 그럼 주식은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입니까? 계장이 정보가 민감합니까? 부동산도 민감할 수 있어요. 그 정보가 즉시 반영되면서 우리가 가볼게요. 갖다가 쓴 거예요. 학개론이. 효율적 시장 합니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내가 산 물건에 부동산에 3년 있다가 전철역이 뚫린대요. 그럼 3년 후에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를까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올라요. 그래서 정보가 그냥이야 즉시야.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136페이지 찍어주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2번이 나와요. 시장의 효율성이란 그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는가를 말하고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새로운 정보가 그냥이야 지체 없이야.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눈에 보게 넘겨봐요. 넘기시면 한눈에 보여요. 없네. 그래.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보통 책을 쓰면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요. 지금 무슨 성 있어? 얘기해봐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가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약성은 그냥요 좀 약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고요. 중강성은 강성에 준하죠. 그래서 과거뿐이 아니라 현재 공표된 정보고, 강성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론상이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냥요 시험 정보예요. 그럼 1회 때서부터 29회가 작년까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서 정답도 다 풀렸고 다 나와 있잖아. 그지요? 그럼 굳이 이거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해서 6과목을 다음 주까지 이렇게 두껍게 해갖고 정답과 해설해서 1회 때부터 29회를 6과목을 제가 요렇게 팔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한 50만 원에 팔려고 해요.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산다고 하지. 살 필요가 없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30회 이거 나와요 라는 건 그냥이야 현재 듣고 있어. 듣고 있죠. 중강성이 대부분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냥이야 핸드폰 다 있어. 얘기 좀 해봐요. 그냥이야 현재 정보를 다 알아. 거의 중강성이 대부분이라는 이거죠. 맞습니까? 부동산도 어디가 대부분이다? 중강성이에요. 중강성. 그렇죠? 근데 강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시험지를 유출하면 난 잡혀가잖아요. 옛날에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있었어요. 한 문제당 5만 원에 팔렸어요. 5만 원에. 그죠? 그러니까 5만 원 거의 확실한 문제들이지. 그지? 그냥이야 잡혀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30회 문제를 제가 유출한 거예요. 그냥입니까? 미래 정보를 내가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아. 그죠? 커피숍에 이렇게 오라래 갖고 전화번호 까갖고 요거 단만 해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바로 사야 되죠. 왔다 갔다 시간까지 내가 또 오면 안 되잖아. 그냥이야 잡혀가. 이론이야 이론.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자, 기업이요 내부 정보를 잘 공개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렇죠? 내부에 대한 것도 이게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건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완전 경제가 가장 부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 중강성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식은 잘 안 하거든요. 주식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안 하는데 주식하는 애들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냥이야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큰일 나.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과거의 데이터야. 그냥이야 기술이 들어가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이다? 기술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또라이 같이 과거만 분석해야 돼요? 현재도 분석해야 돼요?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과거까지가 기본적이에요? 현재까지가 기본적이에요? 현재를 보는 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갈게. 기술은 그냥이야 과거의 데이터만이야. 분석한 거죠. 맞죠? 근데 기본이라는 것은 과거가 포함이 안 돼 있을까? 포함이 돼 있을까? 돼 있죠. 그 데이터에서는 현재까지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술하고 본 차이점이에요. 술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과거. 본이 들어가면 현재.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죠. 자, 가만히 있어봐. 야, 본죽은 지금 먹어요. 그럼 본죽은 내 안에 있는 뭐를 깨려고, 술을 깨려고 그런 거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내가 초라하더라고요. 그죠? 술은 언제 먹었어? 술은 어제예요, 과거. 본죽은? 그죠? 그러면 얘 술도 포함된 거죠. 틀리기만 해봐, 씨. 그럼 기술은 어디까지고? 술이 안 나오고 과거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본죽이 안 나오고 기본은 현재까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갑니다. 자, 이 정보를 얻으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죠. 그럼 남들만큼만 얻으면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남들보다 더 얻으면 초과이윤이라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1억을 있는데 A은행 같아 가서 A은행아 나
1년 있다 너 몇 프로 줄게. 은행이자가 낮죠? 그럼 연 2%라는 건 나만 받아? 다 받아. 그래서 정상이윤. 다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더 받고 싶어요. 그럼 다른 대안을 원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갔더니 확정이자가 연 12% 나왔어요. 그냥야 10%를 더 쳐먹어. 그다음에 초과이윤. 초과이윤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10%는 더 얻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려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집에서는 박스를 또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밖에 못 얻어요. 무슨 이윤밖에? 정상이윤. 근데 이걸 넘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이 됐죠? 무슨 분석을 하죠? 기술적 분석을 했죠. 데이터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것은 나만 했어요? 다 했어요.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어요. 초과는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과거까지만 반영이 됐습니까? 현재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 미래를 안다면 초과는 누릴 수도 있는데 얘기해봐요. 약성도 보통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섬나라예요. 자, 이 섬인데 얘네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냥입니까? 다 과거의 데이터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신문도 막 한 달 지난 거 막 갖다 주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섬이 있을까? 없죠. 얘기 좀 해봐. 없지. 없지. 그러니까 약성은 과거의 기술적으로는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 계속 나와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를 내가 들어갈 수 있죠. 그냥야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어. 그럼 현재의 정보를 누가 나만 보잖아요. 나만 봐. 나 지금 보고 있어? 나만 봐 이렇게. 근데 미래의 정보도 나만 봤어요. 그럼 나는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약성은 과거의 기술적으로는 무슨 이유는 없고 초과를 누릴 수 없다지 초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나? 왜?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니까? 중앙성이죠. 대화를 하자. 지금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 요. 그럼 대부분 다 무슨 시장이야? 중앙성이에요, 중앙성. 대부분 시장이. 그래요? 그럼 우리 시장은 다 중앙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 지금 반영됐어요? 현재까지. 맞죠? 그래서 중앙성이라는 것은 과거만이야, 현재까지야. 무슨 분석? 기본적이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다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디가 막 개발됐지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게 무엇이냐? 정치하시는 분이냐? 그분들은 그냥야 어디가 개발될지 아셔. 그럼 그분들은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미래 정보들면. 맞아요? 근데 강성은 현실이야, 이론이야? 그러면 나타나지 않죠? 그럼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반영됐죠? 그러면 이거는 초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안에서 무슨 이유만? 정상이유만 얻는 거죠. 이 기술 기본적 분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 갔어? 천천히 가볼게.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약성률 쪽이라는 게 있죠? 가볼게요. 천천히. 근데 거기에 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은 자,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 시장이 나라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약성 갑니다. 약성은 현재 시장 가치에 어떤 정보로 반영되어 있어요? 과거, 역사적 자료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상 이상의 수익,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 이상은 초과이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번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그럼 약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만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맞나? 왜 그럴까? 아까 섬나라 같은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3번 약성률 쪽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혼자 본 거지, 정보를. 얘기해봐. 그럼 과거 정보를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 현재하고 미래를 봤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공표된 정보와 미공표된 거. 그렇죠? 공표된 정보라는 건 현재고 미공표가 미래거든요. 그러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헷갈려요. 근데 얘기해 볼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는데 가장 헷갈리는 게 3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성 있어요? 중간성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가치 반영되는데 중간성인데 2번 얘는 언제 정보가 반영됐어요? 현재. 기본적 하고 그 시장참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는 없죠. 정상 이상은 초과윤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중간성의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공표된 정보 이상의 우수한 정보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결코 이미 공표된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4번 별표. 현재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라면 여기에는 그냥입니까? 과거도 반영됐습니까? 내가 본죽을 먹으면 안에 술이 포함되어 있잖아. 기억나? 그럼 중간성은 약성의 개념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시장이 중간성 율적이라면 이 시장은 약성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학자는 얘기하지만 완전 경쟁과 부합하죠. 그럼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그냥입니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2번 강성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미 모든 정보가 시장 간에 반영됐다는 거죠. 그럼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초과율을 결코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답은 쉬워요. 사번이 틀렸죠. 약성은 현재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면 정상의 초과를 획득할 수가 없겠죠. 그런가요?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그냥입니까? 지체 없이입니까? 같이 반영되고요. 강성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다 반영됐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강성은 완전 경쟁과 가장 근접이죠. 부합하고. 중간성은 과거의 추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해도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수준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할당효율적 시장은 안 했죠? 갈게요. 이게 어려워요. 할당은 이제 굉장히 이게 학문적인 접근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시장이에요? 할당이야? 할당이라는 거죠. 천천히 갈게요. 첫 시간이니까 이거는. 할당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 자, 이 말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돈 먹기가 돼야 돼서 이유는 없지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상 이윤만 얻어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여쭤볼게요. 이런 시장이 있을까? 이것도 이론사니까. 이론이에요. 자, 볼게요. 지금 봐봐. 지금 얘가 은행이 2%라면 부동산도 2%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정상이윤만 발생합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투기가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자, 우리가 용어 정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에요. 원래 얼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럼 정보의 가치는 얼마겠어요? 다시 갑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걸 얼마 싸게? 그러면 정보의 가치는 500원이라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정보 가치 알았죠? 그럼 그냥요,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보 가치가 500원이면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100원만 줘라. 그럼 400원을 먹을 수 있죠. 따라서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되는 거예요. 이 빼는 게 초과 이윤이 돼요. 그럼 우리가 초과 이윤이 400원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은 아까 할당은 그냥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 정보 비용이 싸질까요? 비싸질 수 있을까? 비싸져서 이 정보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초과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갈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뭐 다 어렵겠지만, 자, 그냥이야 할당이야. 할당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배우셨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그냥요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보 비용이 제로예요.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정보의 가치도 없겠죠. 그런가요? 그럼 당연히 그냥입니까? 할당입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 시장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정보 비용이 수반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냥이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존재해요. 100원 100원. 그렇다고 해서 정보 가치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도요. 그럼 100원에서 100원 빼면 제로잖아요. 그럼 불안전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도 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할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500원으로 100원 얻었으면 초과이 생겼죠. 그러면 그냥이야 할당이지 못해. 할당이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완전 경쟁은 그냥이야 할당만 있어. 보고 얘기해봐요. 알았어요. 불안전은 그냥이야 둘 다 있어. 그럼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 자, 할게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보 가치가 없죠. 그러면 항상이란 말을 써도 돼요. 항상 그냥입니까? 할당 효율적입니까? 할당 효율적인데 할당이 완전 경제만 얘기한다. 불안전도 할당이다. 불안전도 할당이에요.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할당 효율적이라는 자체가 좀 큰 개념이에요. 이 안에 완전히 있다는 거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항상 할당이죠. 대답해야 돼 이거. 왜? 정보 비용 없으니까. 그런가? 그렇지. 근데 할당은 무조건 완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전 경쟁이 이리로 껴버려요. 그냥요 껴. 정말? 그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허리를 잡아. 얘도 그냥이야 껴. 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캐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보 비용 수반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거를 잡으세요. 불안전 때문이냐, 시장이. 지금 여기 처음 하죠? 공부를 했어야 뭐 처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처음이에요. 알았어요. 왜 처음입니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처음인데 지금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자, 불안전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가볼게요. 자, 완전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불안전은요 수반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 비용이 수반하다는 건 그냥요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할당이지 못해도 있고요. 할당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보 비용 수반 나오면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투기는 돈 벌려고 해요? 초과 이윤 때문에요. 초과 이윤. 자, 남들만큼 얻으면 할 게 없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이건 오히려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인데, 자 보세요. 천천히 가볼게요. 일로 와봐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할까 안 할까?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강의 참여하셔야 돼요. 응? 여기는 투기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맞습니까? 여기도 발생할까요? 100원에서 100원 빼면 제로잖아요. 투기도 없고 초과이윤도 없죠. 투기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여기는 발생하죠. 400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투기가 발생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 때문이 아니에요. 불안전이라도 그냥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어서 투기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불안전 때문이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투기와 초과에는 오히려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할당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 맞습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면 그냥이야 글씨밖에 안 보여. 그죠? 맞죠? 그래서 글씨는 여러분한테 어떻습니까? 거짓을 안 얘기해요. 글씨는 그대로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정보 비용 수반. 여기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이 비읍 없다요? 그렇게 가셔야 맞히는 게 개론의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들으면 자꾸 머리,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 글씨는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안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는 비읍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글씨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머리가 거짓말 하는 거지, 글씨는 거짓말 안 해요. 비읍이 들어갔어요? 재밌어? 결혼 재밌어? 6과목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누구야? 또 왜 그래 또, 그게. 비읍 들어갔어? 그럼 비읍 들어간 거 맞춰야 돼? 아니잖아요. 그럼 불안전 맞추지 말고 할당하지 못해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야매부터 했어요? 이로부터 했어? 누가 야매부터 했다? 이로 야매 안 되니까 야매하지. 아시겠죠? 갈게요. 힘들어 죽겠어, 얘. 얘가 힘들어. 할당 효율 쪽 있어?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지? 나와, 이거. 갈게. 찾았어? 천천히 갈게. 처음이니까. 자원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원이 할당은 효율적이라고 하고, 어느 누구보다 기회보다 싼 값이라고 돼 있죠? 그럼 따라서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포기한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활동할 때 그냥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정보 비용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보 비용을 100원 냈어요. 근데 초과를 100원 얻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남는 게 없습니까? 그래요. 그럼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자 봐봐. 여러분 아까 자 우리가 은행도 2% 부동산도 2% 먹으라는 거죠? 그럼 그냥 돼요. 수익률이 같아야 돼요. 그럼 2번 갑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됐다는 것은 자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은행도 2%, 부동산도 2%, 주식도 2%? 이거 현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맞춰주는 게 할당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3번. 우수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같다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일로 와봐요. 자, 따라봐. 같다면. 동일하다면. 그냥입니까? 거의 할당입니까? 할당이라는 거죠. 같다라는 자체는 할당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대화 좀 해봐. 그러면 같다면이 나왔다는 자체는 이 지문을 할당으로 만들어주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만약에 100원 기회비용을 냈는데 기회비용을 처먹었어. 100원을. 그냥이야 초과이윤이 제로야. 할당이 되는 거죠. 같다면이 나오면 거의 다 할당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러나 소수의 투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라는 게 있어? 깜짝 놀랐지? 그다음에 값싸게. 할당이야? 아니죠.
생각을 해봐. 값싸게라는 얘기는 그냥이야 싸게 구했어. 그럼 할당이지 못한다는 거야. 같이 가자. 그러면 같다면 깜짝이야 씨. 동일하다면 할당이죠 할당이죠. 값싸게 할당이지 못하는 거죠. 쇼를 한다 씨 그죠? 그러니까 같다면이 나온다는 것은 할당으로 맞춰주려는 거죠. 모든 의미가. 근데 값싸게라는 것은요.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싸게 얻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씨. 그럼 다시 갈게. 따라봐. 같다면, 동일하다면, 할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물론 뭐 그 지문이 또 다르게 만들 수 있지만. 근데 값싸게가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죠. 왜? 값싸게 샀으니까. 내 말 틀리나? 맞죠? 그럼 단어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양가로 2번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불완전과 할당으로 가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율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할당이 반드시 완전만 의미한다? 날 봐. 이 불완전 있어? 가게 즐기자. 그냥이야, 껴. 다시 봐봐, 어떻게? 그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따, 정말 미치겠다, 정말. 이해했어? 저 그림 그리고 행동을 해야 돼, 보면서. 어떻게? 불완전이? 껴. 재밌다. 껴. 그러면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불완전도 초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 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완전이 발생한 초과인 정보 비용이 크기와 따라서 동일하다면 이게 뭐야? 할당 만들어 준 거죠. 맞아요?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불완전이 독점이잖아요. 독점을 획득하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따라서 동일하다고. 그게 뭐냐? 할당이라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다 동일하다는 자체는 할당을 맞춰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독점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럼 자, 4번하고 5번을 엮어보세요. 자, 제가 항상 야매부터 해요? 이론부터 해? 자, 이론부터 하고 야매로 합니다. 갈게요. 자, 여기 정보비용이 존재하죠? 봐요, 이것 좀. 여기 존재 안 해요? 그럼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이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따라봐.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여러분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정보비용이 비읍 들어갔죠? 그 뭐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왜? 비읍 들어가니까.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이 글씨를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초과임과 투기는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투기가 발생하고 초과임을 얻었다는 것은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언니, 왜? 정보비용 수반은 할당이야 불완전? 불완전. 왜? 비읍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얘기할 때는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비읍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 무식해 보이잖아. 야, 일로 와봐. 잠깐만. 가르쳐줘야지 걔한테. 그럼 여기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니?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투기가 발생한 건 불완전 때문이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풀 때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알겠지, 그지? 비비 없어서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 송우석 교수 완전 야매꾼이잖아. 그러면 투기가 발생한 건 불완전 때문이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불완전이라도 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말. 근데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야. 비비 없지? 얼마나 착한 애 글씨는. 그러면 불완전 찍어야 돼? 할당이지 못하게 찍어야 돼. 그럼 이제 글씨로 간다. 따라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자, 4번에 보시면 정보비용 수반이 있어? 머리 돌리지 마. 글씨를 봐. 비읍 들어갔지? 그럼 할당이야? 불완전 때문이죠. 불완전 때문에. 할당이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화이팅. 아시겠어? 5번에 갈게. 초과이윤이 있어? 비읍 들어갔어? 그러면 불완전 찍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끝에 투기 있죠? 비읍 들어갔어? 그럼 불완전 찍어? 그럼 아니요 그러지만 못 찍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야매를 만든 게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요? 안 나? 안 나. 그냥 글씨만 아이고 어지러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간다면 다시 할게. 자, 또 그래라 또 하나 나왔어. 이제 야매꾸냐 그러지 말고. 4번에 정보 비용 수반 있어? 왜 그래?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얘기해봐요. 이 불안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안전 때문에. 할당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정보 비용 수반에 비업 들어가니까 불안전 찍으라는 거지. 할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투자가 다른 사람보다 따라서 값싸게. 무슨 뜻이야? 할당이지, 할당. 자, 할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일로 와봐봐. 이게 동일하다면 할당이고, 값싸게면 아니라는 얘기야. 미치고 환장하네, 정말. 값싸게 얻었다는 거는 초반을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할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취지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패배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5번. 초과에 생긴 건 투기를 발생시킨 거죠. 불안전 독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불안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론부터 갑니다. 이거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 어려워, 안 어려워? 강사가 솔직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효율적 시장은 주식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할당은 완전히 이론 시장이야. 지저분한 거야, 이거. 내가 지저분한 게 아니라, 항상 자기는 못 알아들으면서 강사는 학교론 강사만 욕하는 거야. 미치겠어, 정말. 그렇지? 다 알아, 내가 쉬는 시간에 막. 못 알아듣겠어. 그럼 갈게. 그냥이야, 요거는 정상윤만 얻어.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투기가 발생하지 않죠. 투기 얻으면 잡아가는 시장이야. 알겠죠? 그럼 무슨 이유를 얻을 수 없어? 투기가 갈 수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럼 자, 이걸 보지 말고 이 그림을 봐. 자, 완전은 그냥이야. 항상 할당이야. 왜? 정보 비용이 없으니까. 할당은 완전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할당이 완전 얘기하더라도 할당은 완전만 있어? 불완전이 어떻게 끼잖아요. 그럼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으로서는 완전은 할당만 있고 불완전은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정보 비용이 수반하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투기는 초과에 발생했죠.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에 가면 바뀌죠. 그다음에 글씨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안 해요.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려? 모의고사를 봐봐. 글씨는 거짓말 안 하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돌리는 거. 정보 비용 수반 뭐지? 막 그런 거. 그럼 정보 비용이 비업 들어갔잖아요. 그럼 할당이 아니라 불완전 지급이죠. 투기와 초과에는 불완전 찍지 말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여요. 4번에 정보 비용 수반 있죠? 비업 들어갔지? 할당 찍어, 불완전 찍어?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합격하고 싶지? 내년에 또 오면 난 힘들어. 그치? 5번에 초과인과 투기는 비업 들어갔어? 그럼 불완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는 야매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래 남아요. 오케이, 바리? 오늘 이렇게.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